네, 오늘 한발 이슈는 얼마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데라는 거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의 숙제가 이제 한 번 충전하는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데였다면은 현재는 얼마나 많은 충전소와 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짧게 단축시키느냐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 솔루션이 아마도 이제 음극재 쪽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담아야죠,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면은 휘발유나 이런 내연기관 차를 보면은 기름통이 얼마나 커지느냐. 기름통이 크면은 많은 기름을 넣고 오래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름통은 이미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우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줄서 가 보면은 길어야 5, 6분, 화장실 한번 갔다 오셔도 10분 이내.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게 안 되니까 2시간 줄 서 있어야 되고 빈자리 없고 이러니까 전기차 구매가 자꾸 주춤거리고 하는 거죠. 근데 전기차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는지 이슈가 지난주에 이제 좀 등장했는데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폴스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광고도 좀 나오고 하는데 폴스타가 폴스타데이에서 5분 안에 100마일, 약 160km를 주행할 수 있는 충전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폴스타 5에 이제 장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는 이스라엘 업체인 스토어다시 XFC 익스트림 패스트 차징이라는 또 영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음극재 실리콘이 적용이 됐고 양극재는 이미 9반반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811 이건 또 김혜미가 잘 알지만 양극재의 기술 발달은 어느 정도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음극재 이 바구니가 담아지는 것이 조금 효율성 있게 넓어지면은 충전이 빨리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음극재 자체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뭐로 채워져 있는데 그 음극재는 주로 쓰이는 게 보통 흑연, 그라파이트라고 하는데 12월 1일부터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서죠. 국내 배터리 업체가 그래서 중국산 흑연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대안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퓨어한 순수한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좀 많고 경제적으로 타당성도 안 맞기 때문에 흑연하고 좀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소기호로는 규소죠, 규소, 유리, SI에 들어가는 SI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지구상의 지각의 물질 중에 한 30%, 그러니까 공기만큼 조금 흔하죠. 물로 수소 에너지를 한다.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번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렇듯이 음극재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만약에 완성 단계가 높아지면은 폴스타에서는 2028년도에 5분 안에 충전이 이제 3분 안에 충전으로 바뀌고 2030년도엔 2분 안에 완충까지 가겠다라고 공언을 해놨습니다. 그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뛰어들고 있고 실제 실리콘 음극재를 대표적으로 쓰는 데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포르쉐라는 기업의 타이칸 모델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납품을 하는데 배터리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 재료가 내죠. 대주전자 재료는 지난주에 또 SK온에 또 납품을 밝혔고 그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그래 눈여겨볼 만한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물론 이 음극재 말씀드렸듯이 부풀어 오르는 그 전문용어로 스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거는 많아요. 그래서 CNT 도전제를 또 첨가해가지고 이 압을 좀 낮추고 부풀어 오르면 끝나버리니까 압을 낮추고 그런 게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아주 시의적절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만드는 회사죠. 상장을 해가지고 거래대금이 이게 시총이 한 3조 원 조금 넘어가는 기업인데 2조가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금요일 날 자금을 또 다 빨아들여가지고. 네, 완전 블랙홀 역할을 또 해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전기차 종목들 좀 빠지고 그게 이제 다른 업종 종목들한테도 수급이 이제 조금 교란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기차 종목들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좀 길게 내다보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결국 이 전기차의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성장 와중에 어느 정도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그중에 좀 알맹이가 있는 핵심적인 기업들, 뭐 양극재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음극재 종목들 특히 이제 주요 트렌드에 이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이제 당연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제 음극재를 원래는 이제 흑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흑연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중국산을 대부분 다 쓰다 보니까 또 IRA와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좀 되고 또 흑연이 결국 탄소 원자예요. 네. 우리 요즘에 탄소제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흑연이 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요. 시커먼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필심도 흑연이고, 네, 그래서 석탄도 흑연이고. 이 흑연은 리튬이온 흑연 하나에다가 리튬이온 어찌 보면 탄소 원자 6개에 1개가 이제 좀 저장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원자 5개에 리튬이온 22개가 저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방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출력도 이제 높아지고 특히나 충전을 되게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이 이제 많이 좀 될 거다라는 게 전기차 업계의 이제 주요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채택도 되고 실적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반기 때 이제 전기차 업황이 조금 둔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수년되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조금 수년되면서 대주전자재료 이제 주가도 조금은 어려운 흐름을 이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미 포르쉐 이제 타이칸이라든지 아우디 이트론도 실제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된 배터리를 쓰고 있고 이게 내년 정도가 되면 한 6개 모델로 또 확대가 좀 된다라고 하니까 테슬라도 아마 4680 배터리 맞습니다. 4680 배터리 이게 성공하려면은 실리콘 음극재 또 채택을 해야 돼요. 파나소닉이 지금 수요를 자꾸 못 잡고 있는 게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CNT 도전재 쪽. 네. 요걸 이제 밸류 체인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파나소닉과의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을 분명히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2025년, 2026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또 캐파가 좀 네.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항상 주가는 또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충분히 대주전자재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하여튼 전기차는 고속 충전만 된다면은 뭐 구매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도 저 음극재, 실리콘 극재를 좋게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약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는 오히려 이 고금리 기조는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전기차의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심화된다고 했을 때 이 리튬 이산화 배터리 이제 LFP 그렇죠.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의 저가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전 그 경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LFP가 이제 3원계 NCM 배터리 대비해서 지금 단점이 사실상 지금 에너지 밀도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주행 거리도 짧고 또 그리고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LFP 배터리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단점을 좀 지금 이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양극재의 어떤 수급 자체가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충분히 이동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2차전지 안에서 수급이 이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리콘 음극재가 양극재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고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좀 같이 보는 것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뭐 반복적으로 또 회자되겠죠. 네. 자,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를 제가 한 발로 선정했고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은 또 어디로 가보나요? 오늘 뭐 샘 알트먼 헤임과 또 그리고 테슬라가 또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오, 네. 오늘 좋은 종목을 아닙니다. 갖고 오셨을 네.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폴라리스 네. 오피스. 첫 종목인데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뜨거운 기업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AI 관련 종목들이 좀 밀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돼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져왔고요.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이미 뭐 가입자 숫자만 1억 2천 명이 넘어설 만큼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또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수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솔루션의 증가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디스플레이에도 지금 이제 글로벌 오피스 또 그리고 오피스의
웹이 서비스가 연동된다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레벨 3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주행 중에 영상도 시청할 수 있고 간단한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오피스의 어떤 오피스 웹,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글로벌 선도 기업인 테슬라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어떤 웹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AI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실적적인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3분기가 역대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자회사가 폴라리스 세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 편입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 이상의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또 테슬라의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이 있을 때도 좀 테마적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AI 섹터가 장 초반에 좀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플랫폼 성장성과 또 그리고 AI 플랫폼 또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는다고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비근한 예로 모바일 스마트폰에 HWP 한글 워드 파일 오면은 그 열어야 되는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렇죠. 뷰어 맞죠? 네, 뷰어. 맞습니다. 이제 차를 운전할 때도 전장화가 되다 보니까 차에 또 누가 뭐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는데 만약에 센터 페이스에서 열어봤는데 파일 안 열려 그러면 그럼 거기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맞습니다. 연동해서 뭐 연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김준우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이 또 전기차의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전기차를 얼마나 싸게 만들고 싼데 비지떡이 되면 안 되니까 싼데 뭔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자율주행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적인 그렇죠. 요소들이 차 안에서 뭔가 가미가 된. 차 안에서 일하고 이제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맞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모빌리티의 혁신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면은 물리적인 공간은 이동하지만 시간을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뭐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과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들어봤고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저의 한 발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SMC의 이제 첨단 공정 5조 원 이제 투자와 또 맞춰가지고 PSK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PSK 홀딩스가 아니고요. 코드 번호 이제 319660 PSK를 이제 조금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 PSK는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세계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로 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PR이 이제 포토레지스트잖아요. 그렇죠. 결국 첨단 공정하고 연결이 좀 되고 첨단 공정에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 제가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장비 종목 중에서는 뭐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증착 장비,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PS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한 걸 보면 뭐 영업이익이 한 254억 정도 나왔거든요. 실제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건 뭐 업황 침체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보고 실적도 상당히 좀 선방을 했고 지금 주력 장비인 PR 스트립 외에도 베벨 엣지라든지 새로운 이제 신규 장비들 이런 개발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뉴 하드마스크 장비 이것도 이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이제 신규 장비에 따른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올해 실적 둔화는 충분히 이제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메모리 쪽 말고 비메모리 우리 요즘에 결국은 AI 반도체 얘기하면 GPU잖아요. 네. 이 비메모리 쪽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비중보다 또 비메모리 비중이 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같이 이제 조금 말씀드려 보면 추세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둔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좀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 한 28,000원 지난 금요일 종가를 매수 가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는 PSK를 오늘 한 발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화면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 발 정리하자면은 저는 2차 전지 배터리, 뭐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호 매니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네.
대주전 저기 뭐야 PSK. 네. 첫날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아침에 뵈야 되니까. 네. 김준호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